그렇게 드시면 식후 혈당이 160을 넘지 않고 예쁘게 올라갔다 떨어지고요. 그것만 하시더라도 당화혈색소가 내려갑니다. 여주의 혈당 조절 효과는 어떤가요? 여주의 혈당을 낮춰준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성분이 폴리펩타이드 P인데요. 이게 인슐린과 구조가 비슷해서 인슐린처럼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구, 입으로 먹었을 때 인슐린과 유사한 폴리펩타이드 P의 화학적 구조는 소화 과정에서 다 분해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폴리펩타이드 P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여주 속 다른 성분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모모르데신과 카란틴입니다. 모모르데신은 여주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면서도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작용을 하고요. 카란틴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의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주는 단순히 인슐린처럼 작용한다기보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고 혈당이 세포 내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당뇨약을 무작정 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뇨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뇨약을 드시기 전인 당뇨 전 단계의 분들은 약을 먹지 않고 정상의 상태로 노력 여하에 따라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가 지속된 분들은 이미 혈관 상태가 많이 높은 혈당으로 인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임의로 당뇨약을 끊어버리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서 단순히 혈당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장기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끊어야 할 분들은 당뇨약 환자분들이더라도 만약에 식단 조절을 정말 잘하고 운동을 잘해서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지 않는다? 그럼 당뇨약을 끊는 것을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혈당 상태를 보고 이 정도면 당뇨약 끊어도 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에 남는 당뇨 환자가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분이 60대 환자분이셨는데요. 당뇨약을 먹은 지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당뇨약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당뇨약만 먹으면 다 끝났다. 음식도 평소대로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약만 드실 뿐이에요. 당연히 약의 효과로 인해 혈당이 좀 조절되긴 했지만 그 상태에서 노화에 따라 췌장 기능 점점 줄어들어 가겠죠? 약으로 버티다가 약의 힘은 그대로지만 몸 기능이 줄어들면서 결국 나중에 인슐린 주사 맞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억울하대요. 자기는 그냥 이러면 되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라도 약을 드시면서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식습관 관리와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를 이기는 하루 루틴을 소개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레몬수 많이 드시잖아요. 레몬수 한 잔 드신 다음에 식사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배추와 올리브오일 그리고 토마토나 블루베리, 유기농 사과식초 드신 다음에 식사를 하십니다. 거꾸로 식사법이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일반 식사를 하시더라도 혈당이 덜 오르고요. 하지만 이때도 드실 때 탄수화물 양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혈당을 재셔서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지 않는 범위의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식이섬유를 드셨다면 식후에 어느 정도 평소보다 많이 드셔도 넘지 않고 잘 잡힙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 양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양을 정하시고요. 그 양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섭취하셔야 할 탄수화물 허용량입니다. 이 양을 기준으로 점심 때도 외식을 하시더라도 식당에 가셔서 그 정도 양과 비슷한 양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시면 식후 혈당이 160을 넘지 않고 예쁘게 올라갔다 떨어지고요. 그것만 하시더라도 당화혈색소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당화 반응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가 포도당과 결합하여 생기는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혈당이 180, 190을 넘어게 되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이거 조절 안 하고 드시면 200, 250 올라가거든요. 이걸 조절해서 160 낮춰서 먹는 것만으로도 당화 반응 발생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점심 드시고 저녁도 집에서 드시잖아요. 저녁 드실 때도 식사하기 전에 식이섬유 드시고요. 그 다음에 밥 드실 때 탄수화물 허용량 잘 지키셔서 맛있는 반찬, 드시고 싶은 반찬 다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하루 세 끼 160 넘지 않고 여러분들 몸의 혈관을 공격하지 않는 식단을 먹을 수 있는 완벽한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리라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밥 한 숟가락 덜고 조금 더 천천히 씹고 하루에 20분만이라도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1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 지금 서점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